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폭락 후 2년이 지났죠. 어떤 곳은 전고점을 뚫었고 어떤 곳은 폭락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오늘 속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공급 과잉.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는 어렵고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 정책으로 공급을 쏟아내면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모델은 2013년 끝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집값이 떨어질 만한 케이스는 바로 시장금리 급등이에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유동성 쇼크가 온다든가 강력한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국 이래 최악의 폭락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0.5%에서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3%대로 치솟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유동성 부족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예금금리, 대출금리 5%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누가 5% 대출금리 내면서 이제 집 사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서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만큼 폭락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 외환위기 때 집값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2022년 하락폭이 훨씬 컸어요. 얼마나 하락했나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45% 정도 빠졌습니다. 고가 저가 값 없이 동시에 빠졌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폭락한 원인이 된 것은 바로 역전세난이었습니다. 자, 역전세난은 2년 전보다 전세시세가 크게 하락했을 때 발생을 해요. 자, 근데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당시에 마이너스 30-40% 정도 빠졌었거든요. 자, 이 정도 전세 가격이 빠지면은 버티지 못한 임대인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대거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요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대출금리도 너무 제약적인 수준에다가 이 당시에는 취득세하고 대출 규제까지 많다 보니까 수요가 전멸하면서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중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았을까요? 집값이 가장 저렴하다고 예상되는 2021년 11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66건이었고요. 2022년 12월에는 910건, 2023년 1월에는 1497건,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이 등록됐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안 샀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집사라고 하면 미친놈 취급받았었어요. 자, 2022년에 열심히 방송으로 집값 30%에서 40% 빠질 거니까 2023년 되면 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게 현실이 됐거든요. 2023년에 구독자분들이 사셨을까요? 아니요. 지금처럼 위험한데 왜 사냐 그래요. 그 당시에는요, 어느 정도였냐, 자녀가 집을 산다고 하면 부모님이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뜯어 말렸던 겁니다. 대중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때도 증명이 됐어요. 2023년 1월부터 주택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대출금리가 5.5에서 3.8%로 하락했고, 여기에 규제 완화로 갈아타기나 추가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서서히 회복됐고, 지금 2년 동안에 예상보다 많이 회복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가격대별로 나눠볼게요. 20억 이상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95% 수준입니다. 지금 초고가 아파트 많은 지역은 전고점 뚫은 곳 많이 있죠. 어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시세 15억 이상, 20억 미만 아파트는 전고점의 90에서 95% 수준이고요. 9억 이상, 15억 미만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85에서 90% 수준, 6억 이상, 9억 미만 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아파트 단지, 비역세권의 구축 아파트 단지는 전고점 대비 75% 수준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의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고 큰 폭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근데
공급에 의한 폭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까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공급에 의한 폭락은 3기 신도시에 따른 대규모 공급으로 가능한데 지금 민간 공급이 빨라야 2030년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국토부가 너무 질질 끌었어요.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건 금리에 의한 폭락인데, 자, 금리에 의한 폭락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상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오려면 적어도 1년 전 대비 국제유가가 많이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때요? 1년 전 대비 국제유가가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인상 사이클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 어떤 사례를 보시면 된다? 문재인 정부 때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일시적인 조정은 그때그때 있었어요. 뭐 역전세난도 간혹 있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큰 폭의 하락은 어려웠다는 거 과거 사례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앞에 두고 실소자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가격대별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고점 근처까지 간 상급지 아파트 사도 되나요? 2021년에 24억인데 현재도 24억이에요. 자, 이런 아파트 망설여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제가 공통적으로 상담해서 답변 드린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을 버려야 돼요. 일단 늦었다는 건 인정해야 되고요. 여기서 더 오를지 안 오를지도 이것도 신의 영역이에요. 집값 전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어디까지 더 오를 건가인데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상급지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항상 결과가 좋았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실소자는 언제나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것을 사는 원칙을 지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아파트.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가 어떠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성남에 위치한 중앙 힐스테이트 2차인데 얘가 2020년 2월에 7억 3천이었다가 자, 2021년 10월에 10억 7천까지 신고가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얼마다 9억 전후의 시세가 형성돼 있어요. 전고점 대비 84%.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에 이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되나요? 일단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든요. 조정 후에 매수하면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여기서 기준금리가 더 내려가고 가상금리가 더 낮아지게 된다면 저는 그 조정조차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폭락 상태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한 아파트, 지방 아파트,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 비역세권 구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노도광 지역의 소형 면적 아파트, 1기 신도시 중 소형 면적 아파트들도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가상금리도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약적인 수준의 대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상급지 쏠림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부 지역에 쏠렸던 게 더 넓은 면적으로 확산은 됐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아파트, 이런 주택을 사실 때 바닥은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셨습니까? 근데 바닥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라서 상승 쪽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모든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는 10년 안에 자기가 찍었던 전고점을 분명히 찍긴 할 겁니다. 문제는 상승 순서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폭락 상태에서 크게 반등하지 못한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10년까지 전고점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